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띠리리 나오잖아요. 박지영 아나운서 또 오프닝 퀴즈를 퀴즈요? 네, 저희 다음에는 100세 퀴즈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부장님? 하나 유튜브 채널 파시죠 또. 좋습니다. 네. 신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신탁. 네. 네. 신탁. 한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퀴즈. 한자, 믿을 신, 맡길 탁. 이미 사전에 서로 손발 맞힌 게 네. 드러난 것 같은데 네. 예전부터 신탁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최근 이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문가분을 모시고 네. 신탁의 A to Z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은행의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의 배정식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정식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와, 100년 리빙 트러스트. 네. 굉장히 긴데 네. 저희랑 뭔가 느낌적으로 잘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예. 의미인가요? 이제 인생을 100년을 살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또 이제 다음 세대까지 뭐 내 재산, 내 철학을 좀 잘 전달해보자. 이런 이제 저희 생각을 갖고 멋있다. 만든 센터입니다. 저희가 네. 좀 사용을 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나요? 편안하게 사용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신탁이라는 게 사실 어감이 센터장님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예. 신탁 통치도 예전에 있고요. 신탁 통치 예. 그런 말씀 뭔가- 많이 들으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저도 이제 지난주 또 고객분들을 만났는데 네. 저를 보더니 이제 신탁 통치가 생각이 난다.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의 센터장님 문제 얼굴 아니냐. 보고 생각난다는 건 아니시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요. 그게 네. 이제 신탁에 대한 약간 또 불신이기도 하고 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신탁에 왜 불신이 있을까요? 그럴까요? 이제 네. 그 신탁이라는 게 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아.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인식에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탁이면 믿음인데 그렇죠. 불신이 예. 참 아이러니한데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생각해보면 요즘에 주식 투자 열풍이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펀드도 조금 익숙하고 근데 아직까지 신탁이란 단어에 대해선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펀드랑 신탁이랑 차이를 어떻게 두시나요? 예, 이제 펀드하고 신탁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네. 신탁이 이제 금전 신탁, 예, 금전을 맡겨서 운용하는 어떤 상품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네. 이제 펀드로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두 가지가 다 금전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신탁은, 원래의 신탁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부동산, 뭐 주식, 뭐 등등 여러 가지 재산을 안전하게 맡겨놓고 나중에 네. 관리 운영하다가 또 남으면 누군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산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네. 신탁은 플랫폼의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그러면 신탁을 뭐 펀드 상품으로 그로도 좀 운용할 수도 있고, 운용을 뭐 할수 있는 정기예금으로도 거네요. 운용할 수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금전적인 것은. 뭐 여러 뭐 다른 부동산이랄지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에 맡기면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나요? 이제 재산을 맡기면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네. 가상의 재단 혹은 뭐 가상의 법인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금전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그 재단에 맡겨놓고 그걸 관리도 하다가 뭐 생활비도 빼쓰고 의료비도 빼쓰고 또는 뭐 부동산이 있으면 그걸 개발하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처분도 하고 네. 또 남는 자산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해주는 뭐 그런 구조를 짤 수 있는 게 이제 신탁의 구조입니다. 위탁자, 예, 그렇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 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위탁자라고 아, 하고요. 그 재단을 설정을 해서 관리, 보관 뭐 이렇게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탁자. 거기에서 이제 이득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 이렇게 이제 삼자로 네. 신탁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가 수탁자 수탁자 역할을 역할을 하는 하시는 거죠. 거죠. 예, 예. 맡기는 고객분들이 위탁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위탁자랑 수익자는 그럼 같지 않나요? 센터장님? 같을 수도 있고요. 네. 통상 다르게 또 정하기도 합니다. 예, 보통의 본인을 경우는 수익으로 하면은 같은 거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의 어르신이 네. 재산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내 생활비를 빼쓰거나
의료비를 쓰면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거고요. 네. 처음부터 수익자를 뭐 손주로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도 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기도 하죠. 네. 증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네. 어쨌든 증여면은 또 그 상한선은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세금적 이슈는 동일한데 네. 처음부터 누구를 설정하고 설정하느냐. 가느냐. 이제 자기의 그런 구조를 재산을 아까 말씀하신 재단 같은데 맡겨놔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수익자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그 그렇습니다. 수익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수익자를 네. 손주로 네. 설정을 해놨다가 네, 네. 손주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마음이 바뀌는 경우에 변경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네. 이제 물론 이제 손주를 수익자로 정해놨다. 그러면 이제 그건 좀 구조적으로 손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신탁이라는 게.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내가 사망하면 우리 손주에게 주어라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경우에는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이제 관리하는 방법도 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연식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무슨 신탁 회사, 네, 무슨 신탁 회사 굉장히 이 시내에도 많이 보였고 예, 예, 근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IMF 때 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신탁이 있었는데 네, 네.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배정식 센터장님 이렇게 바쁘신 이유가 왜 이렇게 바쁘시? 이게 아무래도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구 구조 변화, 뭐 이런 것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예전에는 네. 결국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투자 상품, 금리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또 세금 또 테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주 어떤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목적이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어르신들 자체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 노후에 내 재산을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이전이 돼서 상속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중에 보면 뭐 장애인 또 자녀가 있거나 네. 또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각자의 재산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춤형의 자산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신탁 설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딱 들어봤을 때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신탁에 이제 운용을 하면 신탁하시는 분들께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서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언장을 네. 꼼꼼하게 써놓으면은 그냥 그럴 괜찮지 것 않나 같아요. 싶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신탁을 활용했을 때 진짜 이거는 찐 장점이다 하는 게 뭔가요? 예. 그냥 상속할 때는 유언장 써놓으면 된다. 네. 요즘에 그렇죠. 유언장 써놓은 분들도 사실 예. 많지가 네. 않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유언장과 달리 네. 자신의 재산 관리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경우는 얼마씩 내 생활비를 주어라. 또 어떤 방식으로 운용해라. 이것도 정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믿을 만한 어떤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부동산을 관리해라. 또 임차인하고 이런 관계로 풀어내라. 시설은 이렇게 관리해라. 네. 처분해라.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사실 집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들어보니까 자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만 가입이 그럴 것 가능한가요? 같아요. 신탁 아니요, 그렇지는 상품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 네. 이제 2010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분명히 이게 자산가분들을 위해서 필요할 거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어르신들의 문제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노후 재산 관리 문제는 네.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문제는 정말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복지적 개념으로 저희도 생각이 좀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맞춤형으로 또 진행을 하다가 요즘에는 금전만 가지고도 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돈을 가지고 뭐 저희 이제 네. 상품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상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입이 가능한.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10,000원 직접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10,000원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신탁을 예를 들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조 신탁. 상조. 네, 상조 신탁. 네. 이제 상조 회사에다가 네, 직접 예. 주는 방법도 있지만 네. 신탁에다 머물러 있게 해주고 상조 회사를 나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사망 이후에는 이제 상주들에게 장례를 치렀다는 확인을 받고 수탁 회사가 직접 송금을 해주는 뭐 이런 절차
이게 이제 상조 신탁인데요. 네. 이제 그런 방법들도 10,000원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정립해가는, 정립한다. 네, 정립해가는 네,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럼 자금의 액수는 뭐 10,000원부터 시작이 되고 네.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지금 가입을 가능합니다. 할수 있나요? 예, 성년자면 다. 어. 저 같은 경우도 네.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예, 적립을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약간 예적금이랑 또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전의 경우에는 또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종합적으로 여기 약간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따로따로 자산 가는 관리에 것보다. 네, 네, 네. 종합병원에. 네, 그렇습니다. 좀 이게 소개해 주실 만한 상품들이 최근에 주목받는 상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제 아까 상조 신탁 말씀드렸는데요. 아, 네. 이제 저희 요즘에 이제 손주들을 배려를 좀 많이 하겠다. 자식은 빼더라도 네. 내가 꼭 손주가 장가 갈 때, 뭐 시집 갈 때, 뭐 할머니 뜻을 좀 남겨놓고 싶어. 이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고요. 아, 이제 그건 이제 단순하게 노후에 뭐 관리보다는 누구에게 주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기본적인 금전 상품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이 어느 정도 목돈을 맡겨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상품으로 조금 더 진화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을 한다는. 예,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남의 어떤 사기에 의해서 이제 돈이 지급이 되는 건데 네. 본인 스스로가 500만 원 이렇게 한도 설정을 해놓습니다. 지급을 할 때. 네, 네. 그러면 그 500만 원 이상을 내가 지급할 때에는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동의를 좀 받도록 해라. 아.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득이하게 큰 돈을 지급할 때에는 동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도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 절차가 조금 하나 더 는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그런 게 의외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네요. 예, 또 조금 아, 방지할 수 있는 지난 7월에 그 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열두 포럼 네. 이게 신탁 활용을 통한 금융소외 및 노후자산 관리. 네, 예, 예. 거기에서 이 금융소외 방지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뭐 경제적 학대라든지 아니면은 네, 그런 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치매가 걸렸을 때 노후 관리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네. 요즘에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품의 내용들입니다. 참 좋은 상품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전문적으로 운용을 하니까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는데 네. 믿을 신이 신탁이니까 아니고 지금 믿음이 불신이 네, 네. 만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거래 사기도 많고 네, 네. 또 최근에 시장이 워낙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좀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 자금을 내가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진짜 맡겨야 하나 네. 혹시나 회사가 잘못되면 어떠나 아. 네. 우리가 뭐 리번 사태를 겪었지만 맞습니다. 또 네. 예상치 못하게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그렇죠. 우리 재산, 그 피땀 흘려 모은 자산들은 어떻게 좀 보호가 될 수 있는 예, 겁니까?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은행이 뭐 아.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네. 그게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법에 네. 별도로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이 맡긴 재산은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아예 명문화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회계 처리도 그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신탁 재산은 별도로 분리돼 있어서 파산과 절대 혼합되지 않도록 혼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 구분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하더라도 그 네. 재산 몰수를 당하지 않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회사의 네.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이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물론 이제 수탁자가 아무래도 파산이 되면 행정처리 업무는 조금 지연이 되겠지만 네,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네. 그 재산을 음. 나중에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럼 됩니다. 원래 자산, 시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수익금까지 다 포함이 될까요? 네, 수익금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와. 예. 네. 요즘 그 얼마나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과거에 확실히 비해서 고령화하고 아까 맞물려 있다고 그랬는데 네, 2019년, 20년 들어서 네. 참 많은 상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도 상담이 한 2배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이런 신탁 관련된 상담이 한 70% 정도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 고객들이 예전에 이제 몰랐는데 신탁의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네. 굉장히 유언장 혹은 뭐 신탁, 예. 뭐 그다음에 절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창구에 은행에 찾아오십니까? 예, 은행이 창구에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저희가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게 센터장님 바쁘죠. 이야기 말씀 쭉 들으니까 믿을 만한 음. 집사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그게 신탁인 거죠. 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맞아요. 되는지 맞아요. 잘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편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네. 좋겠는데 국장님.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네. 가능할까요? 네,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럼 오늘은 말씀 여기서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신탁 그러면 네. 어떤 자산가분들을 위한 이제 상품 뭐 이렇게 느껴졌는데 오늘 선 태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앞으로 확산될 것 같은 필요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다음 시간에 네.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실사례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톡톡